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오늘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막말과 고성, 면박 주기의 구태가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는 맹탕 국감이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평점을 C학점을 줬더라고요. C학점이 낙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그런 아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역대 국감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책 국감 대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쟁 국감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기재위에서도 파행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울 또 이런 여러 이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청문회, 김경수 청문회를 일관한 측면 이런 측면들 보면 상당히 정쟁 국감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보면 이 보여주기식 국감 그리고 호통 국감도 그대로 또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벵갈 고양이를 들고 와서 퓨마가 사살된 부분을 따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야구 국가대표를 불러와가지고 상당히 비전문가적인 질의를 해서 상당히 팬들의 반발을 사는 등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박 끄닫기식 국감이라는 겁니다. 이번 20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피감 기간이 무려 75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 같은 경우 하루 한 날에 32기관을 불러가지고 결국 29개 기간 아예 질문도 못하는 수박 끄닫기식 국감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시국감, 연중국감, 그러니까 현안별 국감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초반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비인가 문서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요. 또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정책 국감을 지향해야 된다는 국감이 항상 정치적인 그 쟁점이 더 부각되는 그런 국감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이 그 국감 이전에 폭로했던 그 예산의 그 비인가 부분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뭔가 한 건을 터뜨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여당이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으로서의 국감 그 자격을 문제를 삼으면서 파행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 국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이 공공기관의 이 고용세습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도 상당히 부족할 시간에 이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항의 방문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기습성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감사가 오히려 파행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친 정치 과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국감이 가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하면 야당의 동무대가 되는 게 상식적인데 보통 이제 정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야당의 역할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제가 생각에는 사실상 이번 그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국감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 사실상 첫 번째 지금 국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혹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정치 과잉이 두드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도 제가 언급했던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이 문제에서 촉발되었던 이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되거든요.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들, 기존 그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상당히 정규직화되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민생의 문제고 이건 진영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진상도 파악하기 전에 권력형 채용 비리라고 성격 규정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방어의 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정책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에 맞는 그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야당이 이번에는 약간 전략적 판단에 미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면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정부의 종합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존재 이유를 이번에 아마 이제 교육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네. 아마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그 국감에서 밝혔던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자체는 진작부터 나와 있었어요. 진작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왜 역대 국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가?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표 때문에 다들 눈치 보면서 뭐 말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이 이번 상당히 용기를 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전격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이 사실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비리가 진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물론 사립 유치원은 반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감사의 본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벵갈 고양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역풍을 맞은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벵갈 고양이 자체가 대전동물원에서 퓨마를 네. 사살하는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그 정무위의 김진태 의원이 국무조정실 대상으로 하면서 이 퓨마와 같은 이 까다고 해서 벵갈 고양이를 갖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목을 시선을 집중시킨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 벵갈 고양이가 철창에 뭡니까 안에 들어 있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서 이 동물 학대 논란을 빚었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 선수팀의 이 선발과 관련해서 병력 특례를 준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감독이 상당히 전횡을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선동열 감독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시안 게임 우승은 그렇게 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들이 상당히 우승하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 반발을 불러샀던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너무 보여주기식 국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다시 뭐 감사를 앞으로도 좀 진행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쟁점들은 뭐가 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국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겸임 상임위원회는 내일부터 또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존의 그 상임위가 오늘 29일 오늘 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 국감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교육위라고 봅니다. 오늘 교육위에서 교육부 상대 국감에서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덕선 위원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용진 의원과 이덕선 위원장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한국 GM이 이번에 R&D 부분을 법인을 분사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GM이 한국 철수를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한국 GM의 한국 법인장을 불러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추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굵직한 현안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